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와 맨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리그에서는 순항 중입니다. 하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조 3위로 유로파리그로 떨어진 데다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도 맨유를 만나는 최악의 일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강팀을 상대로 가짜 윙 전술을 사용하면서 힘든 일정도 꾸역꾸역 이겨내는 등 기세가 아주 나쁘지는 않다는 점이 위안입니다. 부스케츠가 빠지자 비아레알을 상대로 점유율에서 밀리는 등 아무리 기동력이 떨어진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원에서의 키플레이에서는 여전히 부스케츠라는 점이 증명되고 말았죠. 다만 대용이 피보트 역할을 하면서 최우수 선수가 되는 활약을 하기는 했고 가비도 중원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경기력이 꽤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페이스는 유지 중입니다. 상대를 왼쪽으로 몰고 우측에 생긴 공간을 페드리가 공략하는 플랜 자체는 지난 경기 페드리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유효하다는 점을 증명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결국 레반도프스키가 침묵하면 다득점이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챔스에서도 뮌헨전에서 데리흐트가 레반도프스키를 묶어버리자 공격력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드러냈는데 맨유가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꽤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아내야 할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바르셀로나의 약점이 꽤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장자는 덴벨레, 부스케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3위의 맨유입니다. 리즈를 2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뉴캐슬이 무승부를 거두는 바람에 점점 챔스권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중인데요. 후반기 일정이 꽤 빡빡하기 때문에 1차전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잡아내야 2차전 홈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세미로가 유럽 대항전에서는 출전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고 리그에서의 3경기 징계로 인해 의도치 않게 휴식을 취한 상태입니다. 프레드가 카세미로가 파트너로 나올 경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도 그나마 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일 것입니다. 물론 카세미르도 에릭센만큼의 전개 능력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리즈의 압박에 꽤 고전하는 등 3선의 공백을 실감하기는 해야 했습니다. 플랜 A로 유연하게 바꾸면서 경기 판도를 바꾸었던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쇼를 레프트백으로 이동시키자 중원 공격 가담에서 실마리가 잡히는 모습이었고 원활한 반대 전환과 직선적인 침투도 적중하는 모습이었죠. 물론 레시포드 등의 직선적인 침투도 기동성이 꽤 좋아진 바르셀로나의 수비진에 큰 흠집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주전들이 나온 상황에서의 플랜 A가 잘 통하고 있다는 점과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마샬, 안토니, 에릭센, 반더비크, 맥토미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와 맨유 모두 수비 라인의 안정성은 리그에서도 꽤 좋은 모습이고 특히 맨유는 카세미로가 출전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맨유는 빌드업의 핵심인 에릭센이 시즌 아웃인 상황이고 바르셀로나가 가짜 윙 전술로 강팀들을 상대로도 경기력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승부에서는 바르셀로나가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편할 듯합니다. 언더 예상합니다. 다음은 샤흐타르와 스타드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1부 2위의 샤흐타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라이프치히와 한 조였던 힘든 챔스 일정이었고 3위로 내려앉으면서 유로파리그로 내려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소위 홈발을 타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우크라이나 내 전쟁으로 인해 홈 경기를 폴란드에서 치르면서 사실상 모든 경기를 원정에서 치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4-3-3과 4-1-4-1을 주로 쓰는 타입인데 조금 더 수비적으로 해야 하는 경기에서는 두 줄 수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4-1-4-1을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안정감과는 다르게 챔스에서는 매 경기 실점이 나오면서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인데요. 렌이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득점력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에 대해서는 꽤 열어두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무드릭이 첼시로 이동하면서 공격진에서의 활약상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칸이 리그에서는 6골로 훌륭한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챔스에서는 올 시즌 득점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프랑스 1부 6위의 렌입니다. 최근 5경기 4패로 리그 6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렌 역시 수비가 문제인 상황이고 원정에서 약점이 뚜렷하다는 점도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는 상황이죠. 2023년 이후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경기는 모두 홈이었던 상태입니다. 물론 지는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모습은 여전한 모습이고 원정에서의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무득점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테리의 시즌 아웃 부상은 뼈아프나 니스에서 온 구일이가 주포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중입니다. 이에 힘입어 유로파리그 원정에서는 무패를 달리는 등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적은 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자신들의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이라 샤흐타르를 상대로도 자신들의 경기를 주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꾸준히 본인들이 주도하는 양상을 만드는 데 능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샤흐타르를 상대로도 우세한 흐름을 잡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샤흐타르가 4-1-4-1을 바탕으로 두 줄 수비를 만들 때의 공략법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장자는 트라오레, 아시그논, 테리에, 체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렌이 우세한 흐름으로 만들 가능성은 있으나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고 샤흐타르도 다소 버거운 상대를 만났을 때는 4-1-4-1을 쓰면서 두 줄 수비를 만드는 양상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샤흐타르가 유럽 대항전에서는 매경기 실점이 나오는 등 안정감이 제법 떨어지는 모습이 잦고 이번 경기도 홈이 아니라 폴란드에서 펼쳐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승부는 근소하게나마 렌이 앞선다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하죠. 스타들은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약스와 유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3위의 아약스입니다. 감독을 바꾼 뒤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득점력에 혈이 뚫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치른 3번의 리그 경기에서는 모두 3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달라진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아약스의 특징인 점유율 확보는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전형적으로 하위권 팀의 운영을 하는 편이라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챔스에서도 난타전을 각오하고 자신들의 플랜 A를 고수하는 양상을 보여주던 모습이고 헤이팅하 감독도 유럽 대항전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동안 가져온 전술 기조를 바꾸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다만 우니온 베를린의 수비적인 성과에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울을 적극적으로 저지르면서 상대의 빌드업 템포를 늦추는데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아약스가 리그에서 이런 특성을 가진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꽤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하긴 해야겠지만 생각보다 전진이 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챔스에서는 난타전 양상이 잦았지만 상대들이 리버풀, 나폴리, 레인저스로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운영을 즐기는 팀이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죠. 결장자는 카플란, 베르바인, 바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2위의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후반기에는 아주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1위 바이에른 뮌헨을 1점 차이로 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2연패를 당한 이후 4연승을 달리면서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도 우니온 베를린이 잘 보여준 것은 수비 능력입니다.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를 몰아가는 데 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리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템포를 죽이는 능력이 유럽 대항전에서도 잘 통하는 모습이었는데 패한 경기에서도 멀티 실점을 내주지 않았고 모든 경기를 1대0 스코어로 만든 바 있었습니다. 점진적인 전진을 추구하는 아약스도 파울 작전으로 템포를 죽이면서 꽤 괴롭혀 볼 수 있을 것이죠. 물론 우니온 베를린의 전술이 점유율을 내주는 양상이 짙기 때문에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득점력이 유럽 대항전에서는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리그에서도 롱볼로 전진하는 빈도가 높고 베커 등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골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기대 득점 자체가 높은 타입은 아닌 셈이죠. 기본적으로 유럽 대항전에서는 저득점 양상이 나올 것을 고려해야 하는 팀입니다. 결장자는 셰프, 부스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유럽 대항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비 능력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리그에서도 파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상대의 템포를 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아약스를 파울로 괴롭히면서 최대한 템포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신 우니온 베를린도 이를 위해 점유율과 공격력은 다소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약스가 경기력에서는 앞설 가능성이 있으나 스코어를 크게 벌리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아약스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